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어제 바이빗 해킹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밤새 비트코인 좀 급격하게 빠져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좀 안 자고 버텼거든요. 안 자고 좀 자리를 줄 때까지 버티다가 실제로 이 자리를 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에 바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리고 실제로 반등을 했죠. 여기가 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냐면 이 구간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리테스트 구간.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월 내내 비트코인은 이 패턴이 진행 중이었다가 이번에 상승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악재가 발생이 돼서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악재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걱정을 하시겠죠. 정말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정말 폭락이 시작이 될 거였다면 어제 악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지지 구간들을 모두 이탈하는 패닉셀을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로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은 반등 위치에서 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야 되는 구간은 이 지지 구간들을 모두 이탈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할 위치에서 잘 반등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호재 악재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좋은 타점도 못 찾고요, 손익비도 안 좋고, 그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악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지만 호재가 없으니까 상승 재료가 없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올릴 자리에서는 올립니다. 뭐 내릴 자리에서는 내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호재 악재를 갖다 붙입니다. 제가 뭐 트럼프 취임식 때의 하락, 그리고 설 연휴 때의 하락,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의 하락, 제가 이걸 악재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한 걸까요? 아니죠. 저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악재가 터질 줄은 저도 몰랐죠. 그리고 최근에 이 98K에서 100K 구간은 매물대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위치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여기서 바이빗 해킹 이슈가 터질 거라는 건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크게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호재 악재가 뒤늦게 붙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유들을 찾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사실 호재 악재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여러분의 실제 매매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재 악재보다 이 차트 안에서의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점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로 지금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위아래로 흔드는 무빙에 정신이 없을 텐데,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위아래로 흔드는 횡보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하락 채널 안에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돌파로 마무리를 지었죠.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돌파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하락 암시형 패턴입니다. 하락 암시형 패턴이라서 저는 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한 다음에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상승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채널의 하단으로 가는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고 채널의 상단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거는, 비트코인은 주봉과 월봉에서 명확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150K, 200K 가는 상승보다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고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하락장이 시작이 될 것이냐,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저는 이 하락 채널을 계속해서 좀 기준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하락 채널도 결국에는 상승 암시형 패턴입니다. 이 채널도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고점이 여기 이 채널의 상단인 105K 구간이 아닐 수 있겠다, 오히려 이 하락 채널을 뚫어버린 다음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하락 채널보다는 주봉의 두 개의 고점을 이은 상승 채널, 이렇게 봐야 비트코인의 고점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나서 텔방에 바로 공유를 좀 드렸었고요. 현재 RSI를 보면 14일선 이미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RSI 14일선에서는 저항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의 상단, 즉 110K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저는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고점이 찍혔을 때 과매수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고점을 한 번 더 터치를 했을 때는
이 과매수를 넘지 못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채널의 상단을 도달하는 상승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첫 번째 과매수 구간을 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는 더욱더 명확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은 결국 하락 암시형 패턴.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상승, 그리고 더욱 명확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하락 암시형 패턴의 발생. 그래서 지금은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21년 차트로 가볼게요. 21년에 알트코인들이 정말 미친 듯한 펌핑을 보여주던 시기는 이때가 아니고 이때입니다. 이때 어떤 패턴이 찍혔죠? 상승 쐐기형 패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RSI를 보게 되면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가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을 때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 200%, 막 300% 이렇게 폭등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만큼의 폭등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알트코인 불장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힘없는 상승을 했을 때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한다 해도 원웨이로 쭉 올린다기보다는 하락 암시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힘없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그 시기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 추세, 알트코인들의 폭등은 상승 채널의 상단, 이 전고점 부근인 110K에서는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은 여기서 종료가 될 것 같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명확해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하락 암시형 패턴과 채널의 저항.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해킹 이슈가 터져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두려워하는 자리겠지만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승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악재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개미들을 태우지 않고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좀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면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채널의 상단까지 왔을 때 전고점을 뚫을 거다, 뭐 200K 간다를 외칩니다. 분명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까지 오고 나서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하락 관점을 낼 거예요. 이 110K 부근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상승 관점으로 절대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110K로 왔어요. 여기서 하락 관점을 내면 분명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겁니다. 200K 갈 건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때는 매수를 못하고 이때 매수한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분명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트코인의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분명 비트코인이 힘없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했으니까 뭐 비트코인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다, 뭐 기관들이 매수했다, 예전이랑 다르다, 나는 뭐 2-3년 존버하면 수익률이 1000% 이상 찍혀 있을 거다 하면 하락장을 맞아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한 코인을 사서 몇 년 동안 존버를 하는 것보다는 펌핑을 줄 때 먹고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도달을 하면 하락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뷰를 보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재로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은 하락장 가능성보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자리인 거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상승이 발생을 하면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